저희가 영상에서 몇 번 다뤘지만 느린 대사인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아예 끊어버리면 부작용이 더 많이 옵니다. 탄수화물이랑 지방 이 두 가지가 우리 몸에서 쓰는 에너지원인데, 대사가 느리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은 체지방을 에너지로 잘 못 써요. 그러면은 탄수화물을 확 끊었는데 체지방도 에너지를 못 쓰니까 우리 몸 입장에서는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저탄수 무탄수 하고 나서 탈모 왔다는 분들 가끔 있잖아요. 이런 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극단적인 저탄수 무탄수보다는 적당히 탄수화물을 좀 상대적으로 저탄수로 가져가는 게 좋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세요 딱 정해드리는 게, 저는 10,000명 이상의 다이어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요. 운동 강사들 대상으로 다이어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식단 브랜드 틴키토와 무설탕 한식 브랜드 제로밥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어렵다고요? 제가 평생 날씬한 몸으로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용겸님, 오늘은 쉬어가는 타임으로 구독자분들이 평소에 오픈 채팅이나 유튜브나 질문해주셨던 것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질문을 엄청 많이 하시는데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답글을 달아드리기도 너무 많고, 카톡방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나 카페에 올라오는 것도 이미 제가 답변할 타이밍을 놓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많이 답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궁금증을 좀 해소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해볼게요. 다이어트 할 때 그릭 요거트나 우유나 치즈 이런 거 되게 많이 드시는데, 그런 음식들은 탄수화물이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걸 먹을지 말지를 결정할 때 기준이 하나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되게 다양한 기준이 있고, 사람마다 더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기준이 모두 다를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유제품들이 탄수화물이 적은 거는 맞아요. 근데 우유나 요거트 이런 데는 유당이 조금 있기는 있고, 그 와중에 유청을 많이 분리한 뭐 그릭 요거트나 이런 건 좋기는 당연히 좋죠. 근데 사람마다 그 음식물 과민증 반응이 그런 유제품에 해당되는 사람도 꽤 많아요. 저희도 회사에서 음식물 과민증 검사를 하니까 진짜 몇만 명의 데이터를 다 보고 있는데, 유제품은 꽤 양성률이 높은 편이에요. 유제품이 4에서 5단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거기 나왔다면 탄수화물이 적다고 해서 막 엄청 자유롭게 먹으면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고, 저도 그래요. 저도 유제품, 뭐 치즈 이런 것들이 꽤 지연성 알러지 반응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다이어트 할 때는 웬만하면 배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이어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고탄수를 하는 거랑 음식물 과민증 반응이 높은 음식을 먹는 거랑 이 둘 중에는 뭐가 더 나쁜 선택인가요? 저는 고탄수가 더 나쁜 선택 같아요. 왜냐면은 음식물 과민증, 지연성 알러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 몸에서 서서히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이제 붓기, 체중 증가, 트러블 이런 걸 유발하는 건데, 고탄수가 그것을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로 이제 인슐린 반응까지 더 많이 일으키죠. 설명을 하면, 우리가 고탄수 식단을 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치고, 혈당 스파이크가 치면 당연히 잉여혈당이 쌓여서 인슐린이 그걸 체지방으로 만들어요. 근데 뿐만이 아니라 우리 혈관 벽에 있는 그 혈관벽 세포들은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당이 단백질과 만나면 당화 반응이라고 해서 그 단백질 세포가 손상이 돼요. 그럼 혈관벽 안에 세포가 손상되고 염증이 생길 거고, 그 염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고탄수가 그 지연성 알러지 식품이 하는 나쁜 일을 다 하고 추가로 나쁜 일을 더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고탄수가 더 안 좋죠. 네. 그래서 일단 저탄수를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물 과민증 식품을 배제할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은 저탄수를 기본으로 깔고 간다고 하셨는데, 무탄수랑 저탄수 중에서는 어떤 게 더 다이어트의 관점에서 좋은 건가요? 이것도 하나만 생각하면은 무탄수가 더 좋죠. 인슐린이나 혈당 뭐 이런 것만 생각하면 무탄수가 좋은데, 사람 몸이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대사의 경우의 수가 엄청 다양해요. 이제 대사 이질성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저희가 영상에서 몇 번 다뤘지만 느린 대사인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아예 끊어버리면 부작용이 더 많이 옵니다. 탄수화물이랑 지방 이 두 가지가 우리 몸에서 쓰는 에너지원인데, 대사가 느리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은 체지방을 에너지로 잘 못 써요. 그러면은 탄수화물을 확 끊었는데 체지방도 에너지를 못 쓰니까 우리 몸 입장에서는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대사가 오히려 더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몸에 불필요한 기능, 뭐 예를 들면 모발, 성기능, 손톱 이런 생존과 직결되지 않는 기능들을 셧다운을 시켜버리게 돼요. 그래서 저탄수 무탄수 하고 나서 탈모 왔다는 분들 가끔 있잖아요. 이런 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극단적인 저탄수 무탄수보다는 적당히 탄수화물을 좀 상대적으로 저탄수로 가져가는 게 좋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세요 딱 정해드리는 게, 하루에 반 한 공기 이 정도면 살 빠지기에도 충분하고 몸에 부작용이 올 정도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도를 추천드리는 건데, 근데 기본적으로 무탄수를 해도 문제가 없어야 정상이기는 합니다. 왜냐? 원래 인간이 무탄수를 하고 살았어요.
인류 역사 뭐 몇십만 년 동안 탄수화물을 안 먹은 기간이 99%이기 때문에 원래 인간은 탄수화물 없이도 살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지만 몇십 년 동안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체지방을 잘 쓰는 방법을 약간 까먹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저탄수를 좀 서서히 완만하게 적응해가면서 한 다음에는 무탄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지방대사가 좀 잘 되는 몸인데,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카니보도 많이 해요. 카니보 많이 하고 아예 24시간 단식할 때도 많고, 네, 그래도 저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더 건강해진다고 느껴요.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지방산대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간헐적 단식 시간이 나한테 맞는 시간인지, 무탄수를 하는 게 좋은지 저탄수를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기준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 기준과 지방산대사 시간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그런 걸 조금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맨날 얘기하기에 검사를 해보라. 종합대사 기능 검사 해보고, 아니면 조금 더 저렴한 방법으로는 영양중금속 검사를 해봐라 라고 얘기하는데, 둘 다 돈이 드니까, 돈이 안 들면서 제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해보는 거예요. 사실은 자가문진도 있긴 있어요. 느린 대사를 체크할 수 있는 자가문진, 인슐린 저항성 자가문진 다 검색하면 나오고 저희 틴키토 카페에도 올려놨어요. 근데 그것도 좋지만 일단 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일단 해볼 때 한 번 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2주에서 3주 정도는 해봐야 돼요. 원래 탄수화물 식단을 많이 했거나 아니면 하루 3끼 혹은 뭐 야식 먹고 4끼 이렇게 드셨던 분들이 갑자기 하루에 2끼로 줄이는 것도 처음에는 부담이에요. 근데 우리 몸이 무조건 적응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예외는 없습니다. 근데 뭐 간헐적 단식하고 저탄수해서 부작용 겪었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그 2주를 잘 못 견뎠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2주를 하더라도 진짜 좀 철저하게 2주를 해야 돼요.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18시간 굶고 피자치킨 먹고, 이거는 사실 간헐적 단식한 게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고, 클린한 식단과 간헐적 단식하면서 2주, 3주 정도 버티면서 내 컨디션을 보고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좀 힘들다 싶으신 분들은 12시간 먼저 시작해서 16, 18 이렇게 늘리라고 하는데, 늘리다 보면은 나한테 맞는 걸 찾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근데 보통은 16시간 간헐적 단식은 아무렇지 않게 이제 견디게 되는 것 같아요. 2주, 3주가 지나고 나면. 그리고 오히려 하루에 3끼 먹으면 속 더부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게 되고, 그리고 처음에는 음식을 잘 안 먹고 탄수화물 줄이고 하다 보니까 컨디션이 안 좋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탄수화물 대사를 좀 내려주고 지방 대사를 높여주면 체지방을 잘 태우는 몸이 되니까 나중에 컨디션이 엄청 좋아집니다. 에너지도 높아지고, 손발 찼던 분들도 손발 따뜻해지고, 머리 안 돌아갔던 분들 머리 잘 돌아가고, 이렇게 분명히 바뀌어요. 2주, 3주 지나면. 그래서 일단 해보는 게 제일 좋다. 그러면 간헐적 단식 관련된 질문들 더 해볼게요. 간헐적 단식할 때 방탄커피나 올리브유 많이 드시잖아요. 그거는 단식하는 시간 안에 먹는 건데 간헐적 단식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일단 애매한 지점에 있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단식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일단 단식이라는 게 한자 그대로 보면은 먹는 걸 끊어버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아예 안 먹는 게 원칙이고, 영어로 하면은 fast예요, fast. 그래서 아침밥을 breakfast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식을 멈추는 식사라고 해서 breakfast인데, 그것처럼 아예 안 먹는 게 단식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아예 안 먹는 이유가 뭐냐 라고 생각하면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인슐린을 자극하는 행동이라면 정말 엄격한 기준에서는 단식이라고 보기 어렵죠. 근데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인슐린이 제일 많이 분비하는 건 탄수화물. 왜냐면 인슐린이 하는 일이 결국엔 혈당을 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인슐린을 10 만큼 분비한다고 하면 단백질 5, 지방 1만큼 분비한다고 했죠. 그 중에서 뭐 예를 들어 방탄커피다. 방탄커피 안에는 커피, 버터, 오일이 들어가요. 근데 버터, 오일은 지방입니다. 인슐린을 10분의 1 정도는 분비를 하겠죠. 그리고 커피를 마시면 코르티졸이 높아져서 코르티졸이 혈당을 좀 높여요. 그래서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이 나오겠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단식을 깬다고 보는 게 맞는데, 그 영향력이 얼마나 높냐 를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방탄커피를 마셔서 내가 공복 시간을 그나마 길게 유지할 수 있다면 술보다는 득이 훨씬 많아요. 선택적으로 내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아메리카노나 방탄커피는 공복 때 먹어도 된다 주의예요. 그 시간에 음식 먹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올리브유도 마찬가지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공복일 때 배고픔이 되게 많은데 힘이 없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때 지방을 먹으면 포만감도 채워지고, 그리고 혈당을 높이지 않으면서 에너지가 공급되기 때문에 많이 드시고, 올리브유는 항산 효과가 좋죠.
그래서 뭐 노화나 이런 거 신경 쓰시는 분은 이점이 많고, 황탄커피 같은 경우는 버터랑 갈아버리면 에너지 전환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보통 이제 지방은 에너지로 전환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MCT 오일과 버터를 갈고 혹은 MCT 오일 그 자체로도 에너지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공복때 힘이 없는 분들은 빨리 에너지를 충전하기가 좋죠. 다음 질문은요. 물 섭취 관련된 질문이에요. 윤겸님이 2리터까지 꼭 굳이 맞춰서 먹을 필요는 없다. 목이 마르면은 물을 마시고 안 마르면 굳이 안 마셔도 된다 라고 하셨는데, 목이 하루 종일 안 말라서 하루에 500ml도 안 마시는 그것도 다이어트에서는 괜찮은 건가요? 일단 우리가 하루에 먹는 물이 이렇게 물을 정수기에서 떠서 먹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식사할 때 국물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커피를 물론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수분을 좀 줄이긴 하지만 어쨌든 생각보다 다양한 경로에서 물을 먹어요. 그래서 내가 500ml만 먹었다고 해도 사실 따지고 보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리고 2리터가 이제 보편적으로 필요한 수분량이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체내 수분 손실이 적은 사람들도 있어요. 애초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땀이 됐든 아니면 몸에 열이 많으면 원래 건조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분이 잘 날아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날아가는 양이 적으니까 수분이 좀 덜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ml는 제가 볼 땐 너무 적은 것 같고, 적어도 하루에 1리터 이상은 드시는 게 좋은데, 그냥 내가 지금 주로 쓰는 텀블러가 용량이 몇인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대략적으로만 가늠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전해질을 같이 드시는 거예요. 몸에 전해질 균형이 안 맞으면 화장실을 되게 자주 가게 돼요. 그때 수분 배출이나 이런 게 좀 촉진되는 게 있어서. 근데 그게 뭐 마냥 좋은 거는 아니고, 몸 안에 어느 정도 수분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전해질 균형이 안 맞으면 수분이 원래 있던 수분을 데리고 나가면서 다 빠져버리고 오히려 건조해지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려면 전해질을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물 마실 때 이온 음료나 이런 것들이 수분 보충을 빠르게 해준다고 하잖아요. 전해질이 들어있어요, 이온 음료에. 그래서 먹는 거고, 그런 거 먹기 힘든 조건이다 싶으면 소금 같은 거 잘 챙겨 먹으면 됩니다. 칼륨이랑 뭐 이런 것도 더 얘기하자면 많지만 대부분 사람들한테 공복 중에 나트륨이 넘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물 먹을 때 조금씩 한 꼬집씩 챙겨 먹으면 몸 안에 수분이 더 잘 유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질문은요. 사람들이 다 클린 키토, 더티 키토 이렇게 나누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 차이가 정확히 뭔가요? 차이는 뭐 명확하죠. 가공식품 먹냐 안 먹냐. 자연식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키토 진행을 하면 클린 키토, 소세지, 약간의 양념이 들어간 고기들, 그런 것까지 허용하면 더티 키토인데, 저는 뭐 둘 다 선택적으로 잘 활용할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감량을 좀 빡세게 해야겠다 싶으면은 클린 키토로 가고요. 근데 적당히 유지하고 저도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 뭐 약속도 잡힐 거고, 그런다면은 더티 키토를 할 때도 있고, 더티 키토를 넘어서 그냥 아예 일반식을 먹을 때도 꽤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뭐 다음날 단식 시간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양 조절을 한다든지 해서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가져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클린 키토가 옳고 더티 키토가 틀렸다? 뭐 엄격한 기준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가 옳으냐 틀리냐가 아니라 나한테 맞냐 안 맞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유연하게 좀 대처하시는 게 전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더티 키토가 아주 훌륭하고 좋다고는 할 수 없겠죠. 물론 그 안에 들어가는 음식들, 뭐 예를 들면 양념에 있는 설탕, 튀김에 있는 트랜스지방, 이런 게 나쁘다는 건 다 밝혀져 있기 때문에 좋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으면 저는 괜찮다 입장이고,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더티 키토로도 아주 극적인 감량을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더티 키토도 나쁜 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고탄수, 고당 식품이 압도적으로 안 좋다는 뜻이에요. 그 압도적으로 안 좋은 것만 배제해도 큰 변화가 일어나니까 할 수 있는 선에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만 답변을 한번 드려봤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아마 궁금한 게 엄청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또 답변 드렸으면 하는 질문이 있다면 댓글에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다이어트 혹은 키토 관련된 질문뿐 아니라 이 주제에 국한되지 않고 저한테 답을 듣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에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다 컨텐츠화를 해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작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